정원은 조경이 하는 거야. 힘들어서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일이고. 중독되는 듯한 느낌으로. 네, 안녕하세요. 72시간 프로젝트 사회를 맡게 된 HA 자연감각의 백종현입니다. 공동사회를 맡게 된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영민입니다. 여기 저 외에 다른 분들은 72시간 프로젝트에 한 번씩은 다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궁금할 얘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72시간 프로젝트가 힘들기로 소문이 났어요. 더군다나 예산도 넉넉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2시간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냥 이렇게 하면 한 얘기 나오잖아요. 사회에 공헌하고 싶었고 조경의 발전과 미래를 조경계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CA의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는지 대표님께는 허락을 맡은 건지.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나를 알리고 싶었죠. 솔직하다. 강릉 원주대 학생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이것도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같이 윈윈 하자라는 전략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알리고 싶었군요. 왜냐면 사실 조경가들이 보통 자기를 알리고 자기 작품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외국 가면 사실 디자이너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 주거든요. 또 하나는 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가 정원이라는 게 작가를 알려주잖아요. 도시생성 프로젝트는 사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참여자가 이 프로젝트를 했는지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궁금한 분 없어요? 송민원 소장님이 학생 때도 참여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또 참여를 하셨는데 한번 해봤는데도 또 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팀에도 송민원 소장님이 일당 받는 일꾼으로 잡혔었어요. 그 영접하고 또 이전에 저도 2번 했는데 그때 또 송민원 소장님이 그때도 대학원생이었나요? 때는 논문 쓰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3번을 하신 거예요. 제가 1회, 2회, 4회 이렇게 참여하게 됐었는데 1회 때 끝나고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다시는 하지 말자 이거였는데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72시간이 짧다면 짧고 어떻게 쓰다 보면 좀 길어지는데 뭔가 완성되고 사람들이 딱 만들어진 장소에 딱 오는 순간 힘들었던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랑 유대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같이 목욕탕 가면 친해지는 것처럼 뭔가 한번 같이 힘들게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났을 때의 친밀감,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경하다 여름에 윤호준 소장님 이야기도 70년 왜 하게 됐어요? 저도 두 분처럼 2017년도랑 2019년도에 2번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2번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팀장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사실 2017년도에 참여할 때는 혼자 독립을 준비하는 찰나에 시간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실무에 처음 들어가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조성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보기까지 한 5년에서 뭐 한 7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면서 뭔가 좀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학생들의 어떤 뭔가 욕구도 같이 뭐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좀 재미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72시간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진짜 72시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1차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2차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3차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4차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어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자치구와의 어떤 뭔가 소통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지만 학생들이 오히려 그거를 더 재밌어 했었어요. 사실은 2017년도에 하고 다시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끝냈는데 2019년도에 학생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받게 되고 다시 중독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의 문을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분 얘기해 주셨는데 제 역할이 좀 악역이라 공격 한번 최용재 소장님은 왜 하셨어요? 제가 심사를 했었거든요. 저 팀은 딱 봤는데 일단 안 자체가 이거 너무 프로인데 너무 전문가의 솜씨다. 공교롭게도 아마팀하고 붙었어요. 아마팀이 시립대 학생들이었어요. 이쪽이 너무 압도적으로 사실 잘해서 시립대들은 떨어졌어요. 이거 반칙 아닌가요? 저희도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반칙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굉장히 상업적인 내용만 추리면 저희가 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디자인 스튜디오 도감이라는 회사가 생긴 지 한 1년 남짓 이렇게 됐는데 공고가 나올 당시에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를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서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다들 이제 학생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약간 좀 부끄럽네요. 두 번째 주제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약간 심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1,5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잘해버리고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고 사실 시공까지도 웬만큼 발주하는 용역보다 잘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그래서 쉴 때 예산 안에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저희는 오버를 했습니다. 잠깐만. 아 화장실을 마이크 조금 더 큰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기획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자그마한 프로젝트들이 1년에 10개씩만 하면 10년 하면 100개다. 그럼 서울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젊은 사무실들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이런 일들은 제대로 된 용역으로 나와야 될 일도 있고, 그렇다고 또 이게 그거랑 동급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또 의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녔습니다. 아, 네. 회사의 그런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가능성이 많은데 72시간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한솔 소장님 한번. 설계사무소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정량적인 뭔가의 의미를 찾기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쉽진 않죠. 다만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우리의 손길이 간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사실 저는 그것보다 72시간 프로젝트 그때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학생들이 동력을 처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요청을 할 때 저는 어디까지나 조력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차, 2차, 3차 발표할 때 저는 항상 제가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했으면 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사람 관계로 남아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친구들 단톡방에서 절대 나가지 않아요. 맨날 술 사달라고 하고,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 플러스 설계가 아주 쉬운 커리어는 아니고, 그 학생들이 갈수록 저희 때보다 설계를 좀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친구들이 느끼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효 실장님, 디자인 빌트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하셨던 거는 얼마였죠? VAT 포함 2천. 실제 회사가 맡아서 용역으로 한다면은 2천이면은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최소 3천은 들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투입하는 인력비 같은 건 일단 그 산출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거 외에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72시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리밋 예산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만들어 가는지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성공에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짚고 가야 될 게, 실제로 해배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배당 공사비가 나왔을 때 인건비 빼면 공사비 자체는 그렇게 또 아주 낮은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런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어차피 시공비가 돼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다 보니 설계비는 진짜 1, 2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 1, 200만 원에 설계를 할 수 없으니 결국은 이런 포맷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요거 관련해서 이제 김무환 교수님께도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은 누군가는 이게 젊은 어떤 작가들의 장, 그게 실무로 연결될 때는 이 가격은 사실 낮은데, 사실 또 72시간의 취지는 또 그것만은 아니죠. 이게 사실 시민 참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전문가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책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기획 같은 거에 대해서 교수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어떤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린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런 그 정원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조경에 대해서 조금 그 외연이 좀 커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경비나 이러한 부분에서 뭐 택도 안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과거에 뭐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이제 국가정원이 되고, 일반인들에게 정원, 그리고 정원은 조경이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은 확실하게 지금 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72시간이 서울시 곳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거는,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원을 만듭니다, 조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학교 측면에서는 당장 공주대학교 학생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없거든요. 사실 좀 많이 무리해서 저희가 이거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왔을 때 이제 숙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까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참여한 학생들이 많이 배웠는데 올해 저희 유사한 공모전을 준비하는 팀이 지금 3팀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런 팀들이 없었거든요. 다들 좀 소극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었는데, 작년에 어쨌든 성과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학생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생겨서 그러한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72시간이 이것만은 꼭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72시간은 영구히 설치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게 외국에 그 이스라엘에서 제가 처음 시작된 걸로 아는데 이벤트였고 이게 유럽으로 막 확산이 됐어요. 독일에서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수입을 한 거예요. 이름도 똑같았어요. 72 Take Urban. 재밌게도 전 세계는 다 사라졌고 우리나라에만 서울에만 지금 유일하게 어떤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아마 두 가지 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속 가능성, 유지 관리의 측면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약간 그 재기발랄한 아이디어. 예를 들면 저희 팀에서 했던 그런 다른 거는 몇 년 못 가요. 어떤 밸런스가 좀 좋을지 참여했던 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작년에 처음 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고 이 72시간 프로젝트만의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다수의 정원박람회 혹은 이제 그런 유사한 사례들에도 제가 느끼는 반대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버짓의 한계들이 있죠. 한도 금액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거를 성공을 하긴 했지만 개소를 줄이시고 하나하나의 금액을 조금 더 얹어주시면 조금 더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에 성과물들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주무관님께서 하신 얘기가 서울에서 꽤 성공적인 상징성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인 것 같고 저는 좀 개수를 줄이고 하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저는 두 번을 참여하면서 두 번 다 비용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받기가 좀 어려워서 제 사비로 먼저 쓰고 운이 좋게 이제 뭐 상금 받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끝낸 작품에 한해서 오버된 작품들과는 뭔가 심사 때 차별성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거 좀 부족한데 뭐 이거 우리 돈으로 하지? 약간 이런 심리가 발생이 되기도 해요. 나를 알린다는 목적이 우선이 된다고 하면 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투명하게 예산 쓴 거를 뭐 공개하는 원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절대 이 금액에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조금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의 상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차라리 그쪽에서 조금 더 여비나 이런 것들 부족한 거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설계 공모나 이런 걸 하면 1등한테는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권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1등한 사람한테 3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이런 뭔가 사이트를 하나 정해주고 그 프로젝트를 그냥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도봉구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구청 내에서도 되게 의미 있게 봐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봉구의 골목길 화분 놓는 사업을 72시간 저희 팀 친구들이랑 후속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봉구 안에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연속성 있게 뭔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72시간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은 무슨 입장이요? 빙의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다 좋은데 약간 소장님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전문가들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참여했던 팀 중에 진짜 고등학생 팀이 있었어요. 만약에 근데 그런 기준이 들어가면 이게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거죠. 72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는 사라졌는데 한국은 있을 이유가 뭘까를 보면 이게 예전에는 그냥 팝업식으로 해서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꽤 좋은 결과물로 유지를 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64개인가 중에서도 50몇 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빌트한 것들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으니 서울시도 계속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했던 거는 애초에 팀을 무조건 시민들한테 다 공모를 받고요. 그 시민들이 뭘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뭐 펀드 매칭하듯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저도 이제 그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느 단계에 참여했을 때 가장 윈윈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초창기 어떤 디자인할 때 이분들이 어떤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던질 수는 있어요. 또 그렇다면 시공 단계에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최종 완성을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대상지에 대해서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애착을 갖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참여를 시킨다면은 이게 좀 더 지속적이지 않을까. 주민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약 절대적이 돼요, 요새 도시 재생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공간들이 버려지게 된 과정들을 보면 주민들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사이트만 해도 주민들이 파고라를 없애달래요. 주민들이 못 쓰게 만들어달래요. 사람들 보이는 거 시끄럽다고. 그 대부분은 그 버려지는 과정이 바로 옆에 인접한 민원 때문이에요. 주차장이나 만들지? 이 쓸데없이 왜 풀을 심냐. 처음에는 이 배너가 서울시 이렇게 써 있고 이랬는데 그걸 없애버렸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궁금하잖아요. 처음에는 서울시 배너 있으면요, 서울시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예산을 이거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 저희 학생들인데요 하면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져요. 미안한 거죠. 아 우리 동네인데 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시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 동네를 바꿔간다는 그 프로세스를 조금 알면은 이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사이트 선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사이트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과정들이 있나요? 올해 이제 지금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이트를 올리셨어요. 그걸 구청에서 받고 그 사이트를 보고 결정하는 부분도 생겨났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보고 훨씬 많이 바뀔 수 있고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나요? 네. 시민들은 그 정보를 어디서? 구청마다 알림 서비스라든가 그 자치구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아까 윤호준 소장님께서 몇 차에 걸쳐서 발표를 했다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존치라는 게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주최를 하는 거는 서울시지만 프로젝트를 참여하러 가는 사이트는 각각의 자치구거든요. 관리 주체는 시가 아니라 각 구란 말이죠. 구의 담당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뭔가 공감을 하는 선에서 그거를 조금 잘 조율할 수 있는 방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대부분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의 거에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영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진짜 누구에게나 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거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과정들은 제가 봤을 때 더 늘면 늘었지 줄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서울 정원박람회가 작년부터 도시로 들어왔어요. 도시생생 72시간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그 작은 공간들을 똑같이 디자인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도시생생은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랑 함께 하는 거고, 서울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냥 전문가가 자기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별점으로 봤을 때는 도시생생 72시간은 앞으로 꾸준하게 일반인들도 계속 참여하면서 가져가야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절차도 사실은 최용재 소장님 팀 같은 경우 제가 기억나는데 그냥 됐어요. 컴퓨터 아마 나온 게 색깔 좀 뭐 바꾸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고등학생 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번이 필요한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게 지금은 과도기기는 해요. 서울시가 계속 이런 걸 듣고 이제 고민할 내용인 것 같긴 해요. 딱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72시간 프로젝트의 특징이 우리가 꼭 조경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걸 계획에서부터 완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굉장한 난이도가 있는 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학교 학생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72시간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 72시간 프로젝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과 설계, 시공까지 가는 그 프로세스를 한 번에 경험한다는 거에 있어서 학생들도 매력을 느끼고 배워보면 굉장히 득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한 일련의 과정인데, 가장 문제는 이거를 완성품으로 만들 때까지의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걸 과연 전문가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학생들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지금은 사실은 얘기를 듣고 보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 용역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서울시의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열정과 패기 있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제로 완성해 나가고 이거를 진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준비된 멘토들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이 좀 이렇게 수반돼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유연한 생각도 나오고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앞으로 72시간을 참여할 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꿀팁. 좀 전략적으로 저희처럼 뭔가 막 신생을 사거나 나를 막 알려야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진짜 꿀팁일 것 같고요. 저희도 팔로잉 하셔야 됩니다. 조경 이상. 두 번째는 예산인데 전문가도 1,500만 원, 뭐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짜도 늘 구멍이 나더라고요. 이게 7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현장 여건에서 막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한 예산의 10% 정도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안 꺼내도 되는 것 같고, 마지막은 시간인데 72시간 동안 여러분이 에너자이저처럼 풀타임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모두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능률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정도는 공정을 비워놓고 그 전날까지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좀 문제가 없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저는 부족하고요. 나처럼 하면 된다? 당선 여하를 떠나서 이 기간에 무언가 하나에 열정을 쏟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본인도 이제 성장을 하려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 혹은 자기가 아는 선배들을 열심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도움도 구하고 교수님들도 좀 찾아가서 계속 조르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당선 여하를 떠나서 본인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싸고 이쁜 걸 잘 찾으면 돼요. 마지막 날을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밤 11시까지 계속 풀로 3일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근데 3시에 일어나가지고 누군가 훼손할까 봐 학생 2명이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런 열정을 갖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열정으로 메꿔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 같이 했던 학생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오히려 반대 입장인데요. 보통 당선을 목표로 너무 과도하게 경쟁의식 흘러서 다른 팀이 뭘 하는지 오히려 그런 거를 보다 자기 걸 못 찾는 경우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워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본인이 하는 거에 그냥 열정을 부어서 하고 그런 자세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료 스터디를 많이 해라. 발품을 팔아보면 싸고 예쁜 재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을지로 가면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요. 싸고 예쁜 재료도 많고요. 발품을 일단 많이 팔고 재료를 많이 찾아봐라. 보통 경쟁률이 1대4, 많으면 뭐 1대5까지 가는데 대상지마다 경쟁률이 달라요. 6개의 대상지가 있으면 그 중에 안 몰릴 것 같은 거를 선택하세요. 여기 추가 팁. 종합을 아주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현실성, 실현성. 두 번째는 스토리. 가장 결정적인 이쁜 디자인. 요거를 잘 조합해서 아까 사이트를 잘 정하시면 백전백승.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문, 뭐 궁금하신 점들이 있나요? 한 학생분이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저희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 72시간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누구든 붙잡고 했는데 그 학생분이 그것도 잘 힘들다. 아니 교수님한테 메일 쓸 때도 10번씩 고쳤다가 하고 그게 굉장히 부담이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건데 먼저 다가와 줄 수 없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언제든 다가가 줄게요. 근데 저희 둘은 안 돼요. 심사위원이라서. 다가가 주세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조경 이상 활동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메일을 쓰기 어려워도 인스타 DM은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누구한테 보내는지 모르잖아요. 조경 이상한테 나는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경 이상이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이러한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하루 종일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인스타 DM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조경 이상한테 나는 참여하고 싶다고 해주신 분들이라서 DM을 하면 100% 보장은 못하지만 매칭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뭐 저희도 사실 부끄러워요. 나랑 할래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 약간 모 건설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조경 전공을 한 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경을 공부하는 학생한테 조경을 배우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인상 깊었냐였더니 72시간 프로젝트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건설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72시간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사이트의 크기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건데 조경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큼 어떤 힘이 있는 건지 사실은 그 대답은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3명의 친구가 이 친구들을 여름 조경 캠프라는 거를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명은 그 C반이었어요. 3번째 반. 좀 어감이 이상해서 그 주도한 친구가 자기는 조경학과를 다니지만 조경에 관심도 없고 하기도 싫대요. 근데 이거 왜 그럼 하려고 그러니 이게 자기 소원이래요. 나의 대학 생활에서 최고의 소원이래요. 아마 그거를 물어봐도 본인도 잘 설명 못해요. 왜 이게 최고의 소원인지. 근데 분명히 어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보다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게 공주대 학생들의 변화도 그렇고 이거를 해서 진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작가들한테도 진짜로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져도 사실 되게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2시간의 특징이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설계해서 시공까지 시공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마무리한다는 거,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게 잘했고 잘못됐고를 떠나서 이 공간과 나의 감정적인 교류가 생겨요. 정원을 가꾸는 것도 그렇잖아요. 되게 화려한 정원보다 내가 만든 정원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거고 나한테는. 그런 것처럼 72시간을 하면서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보고 연출을 하고 기획도 해봤다는 경험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깊이 남는 인상일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되셨나요?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소박하게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장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점적인 변화? 그 말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대상지 자체가 우선 서울시 되게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바뀜으로써 이제 다른 데도 그 변화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조경을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나갔던 공모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설계 쪽에서 많이 학교에선 배우게 되는데 시공적인 측면은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학부생으로서 항상 설계를 진행을 할 때 진짜 이상적으로만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시공에 대한 거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설계만 하다가 나중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 이상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먼저 겪어볼 수 있다라는 학생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버려지는 공간을 유용하게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공생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 같아서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